우리 아이 키 성장,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일 텐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가운데 3명이 이 성장 보조제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른바 키 크는 주사 마치기 전에 고민해 보실 만한 정보와 올바른 성장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혜상 아주대 의대 교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지금 10년 만에 부모들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들 키 성장 관련한 조사였는데 우선 결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조사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바른 성장 및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입니다. 전국의 학부모 2,012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보다 스마트폰 사용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수면, 운동, 식습관 등 전반적인 생활습관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미취학 시기 매우 어린 나이부터 전자기기 사용,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10명 중 3명은 자녀의 키 성장을 위해 보조제나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 정도가 보통이거나 효과가 없다라고 답해서 기대와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님들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남자는 평균 180cm, 여성은 166cm 정도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20대 성인 평균보다 약 5cm 이상 큰 수치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키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키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네요. 이번 조사가 지난 2016년에 이어서 지금 1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전자기기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2016년에는 초등학생의 약 20%만이 하루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평일에는 43.5%, 주말에는 66.5%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체 활동과 수면 시간이 줄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늘면서 성장에 필요한 기본 생활 리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 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 3회 미만으로 운동을 하였고 특히 여고생의 42.4%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운동 부족의 가장 큰 이유로는 아이가 너무 바빠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학업 중심의 생활 패턴이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갔는데 실제 생활 습관은 조금 부정적인 면, 걱정스러운 면도 보입니다. 자, 자녀들 성장 관련해서는 학부모 10명 가운데 3명이 성장 보조제를 사용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결과는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양제나 키성장 건강식품 등 보조제에 쉽게 의존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 성장은 유전적인 영향이 약 70%,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수면, 식사, 운동 같은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유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바른 생활 습관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보조제보다 먼저 아이의 수면이나 운동, 식습관 같은 기본기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효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한 75% 정도가 보통이거나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는 키 성장 보조제나 건강기능 식품이 키를 유의미하게 늘린다는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필요 이상으로 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느린 경우에는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정확한 원인 평가와 상담이 우선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주변을 돌아봐도 키 성장을 위해서 이 호르몬 주사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나 부당 경량으로 태어나서 따라잡기를 못한 경우, 그다음에 터너 증후군 등의 질환에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가 작다고 해서 모두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성장 속도나 고연령, 내분비 호르몬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아내분비 전문의 진료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한다면 결국은 이 키성장의 생활 습관이 중요할 텐데 부모님들이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점이 있을까요? 결국 성장의 기초는 숙면이나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꾸준한 운동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고 하루 1시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습관이 바른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미취학 아동들의 아침 결식 그리고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막연히 나중에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습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어린 시기, 미취학 시기는 성장뿐 아니라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취학 아동의 약 30%가 하루 한두 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약 8%가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생활 패턴은 이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나이부터 바른 생활 습관을 확립하기 위한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발표하시면서 지금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도 생활습관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대국민 캠페인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하하스마일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하스마일은 소아청소년기의 성장 발달과 건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기본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기,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스마트폰, 컴퓨터, TV 사용 줄이기, 하루 30분 이상 햇빛 쬐기,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 3끼 꼭 먹기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건강한 성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만 잘 기억해도 자녀들 키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또 부모님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을까요? 성장은 단기간에 주사나 보조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또 학교 내 신체 활동의 증가와 영양교육 강화 같은 사회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이겠습니다. 네, 성장은 단기간의 처방이 아니고 꾸준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 모두가 이 건강한 성장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께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